저는 카카오게임즈 웹서비스 개발셀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김아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신규 MMORPG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출시하였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알림 서비스의 소개, 서비스 개발 이유와 과정, 그리고 서비스 출시 이후의 기대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백엔드 개발과 시스템 설계에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세션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이번 세션의 목차입니다. 알림 서비스 왜 필요한가? 기존 알림 서비스의 한계, 신속 정확 알림 배송, 알림 발송 시스템, 알림 서비스 정식 대비, 이어서 Q&A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MORPG에 왜 실시간 알림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MMORPG를 해보시지 않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모바일 MMORPG의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 짧게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자동 전투 기능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MMORPG는 복잡하고 정교한 플레이를 필요로 하며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환경에서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정교한 플레이가 어려우며 또 배터리나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 오랜 시간 플레이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현재 대다수의 모바일 MMORPG에서는 자동 전투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PC 클라이언트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PC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면 모바일 게임을 PC 환경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기존에 하기 어려웠던 정교한 플레이가 가능해지고 높은 그래픽으로 더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특징은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란 PC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고 있는 게임 화면을 모바일 기기로 송출하여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저희 회사 또한 링크라는 서비스 이름으로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MMORPG의 특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알림 서비스가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게임을 함께 플레이해 볼까요? 우선 알림 서비스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PC 클라이언트로 게임을 실행한 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여 모바일 기기에서 게임을 플레이합니다. 우선 PC 클라이언트에서 캐릭터를 사냥터로 이동한 뒤 자동 전투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서 혹시 캐릭터가 사망하진 않았는지, HP 물약이 부족하진 않은지 저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해 게임 화면을 수시로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캐릭터가 사망하게 된다면 저는 이 사망 상태 화면을 보기 전까지는 캐릭터를 사망한 상태로 방치하게 될 겁니다. 모두 경손실은 용납할 수 없겠죠. 하지만 만약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HP가 부족하고 물약이 떨어졌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가 사망하기 전에 안전한 마을로 이동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물약을 보충하고 다시 자동 전투하도록 설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HP 물약 부족 알림뿐만 아니라 게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벤트들에 대해 알림을 받을 수 있다면 유저는 번거롭게 게임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바일 MMORPG에서 알림 서비스는 필수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오딘, 아케이즈워, 아리스와 같은 모바일 MMORPG에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몇 가지 한계점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계점들이 있었는지 설명드리기 위해 우선 알림 서비스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서비스 구조를 보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저는 알림 서비스를 세 가지 컴포넌트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벤트 감지 컴포넌트는 캐릭터 사망, 레벨업, 상점 거래 완료와 같이 게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감지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알림 조건 확인 컴포넌트는 감지된 이벤트가 알림을 발송해야 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림 발송 컴포넌트는 실제로 유저가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저희 기존 알림 서비스에서는 세 가지 컴포넌트들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임 클라이언트는 이벤트 감지와 알림 조건 확인 컴포넌트를 담당합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감지하여 알림 발송 여부를 판단하고 저희가 제공해주는 SDK를 사용해서 알림 발송 요청을 합니다. 발송 시스템은 알림 발송 컴포넌트를 담당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요청받은 알림들을
실제로 유저에게 전달해주죠. 여기서 이벤트 감지와 알림 조건 확인 컴포넌트를 담당하는 클라이언트는 게임 개발사에서 직접 개발을 하고 있는 반면에 알림 발송 컴포넌트를 담당하는 발송 시스템은 퍼블리셔인 저희가 개발 및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한계점들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알림 서비스의 파편화입니다. 저희 회사에 있는 MMORPG들은 모두 각자 다른 개발사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벤트 감지와 알림 조건 확인 컴포넌트들도 각자 다르게 개발이 되었는데요. 마치 하나의 공통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파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규 게임들이 더 추가가 된다면 파편화는 더욱 심해지게 되겠죠. 이런 파편화 때문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게임마다 각기 달랐고 어떤 게임에서 지원 가능한 기능이 어떤 게임에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서비스를 양쪽에서 개발함으로 인한 어려움도 발생했는데요. 하나의 알림 서비스를 개발사와 퍼블리셔 양쪽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양쪽의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죠. 심지어 파편화로 인하여 그 협의가 모든 개발사와 각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한계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알림 서비스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림 서비스 플랫폼 개발로 기대하는 것은 각기 다른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던 알림 서비스를 하나의 공통 서비스로 통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사에서 알림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게임 개발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알림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이런 구조에서 알림 발송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모든 컴포넌트들을 저희가 개발할 수 있다면 하나로 통합된 알림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관건은 어떻게였습니다. 기존 개발사에서 이미 담당하던 작업들을 퍼블리싱 회사인 저희가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 저는 게임 로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로그를 사용하면 이벤트 감지와 알림 조건 확인 모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게임 로그란 캐릭터 사망이나 몬스터 처치와 같이 게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들을 로고의 형태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에서는 이렇게 발생한 모든 로그들을 하나의 통합 카프카에 적재하고 있습니다. 카프카 내에는 토픽이라고 불리는 저장소가 존재하는데요. 각각의 게임마다 별도로 존재하는 토픽들의 로그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한 곳에 모인 로그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상 유저를 탐지하는 시스템이나 아이템 시세 조회 같은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로그들을 활용한다면 알림 서비스에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게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들은 결국 게임 로그로 저장이 되고 저장된 이 로그들을 감지하여 알림 조건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이 두 가지 컴포넌트들을 충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게임 로그를 활용하는 신규 알림 서비스를 이렇게 처음 설계해 보았습니다. 알림 서비스 시스템에서 게임 통합 카프카로 구독을 한다면 게임 로그들을 실시간으로 받아 이벤트 감지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감지한 게임 로그를 보고 알림 조건 확인을 하여 최종적으로 유저에게 알림을 발송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저는 로그를 활용함으로 모든 컴포넌트들을 충족하는 알림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설계를 마쳤으니 바로 개발을 시작해 볼까요? 아쉽지만 개발하기 전에 저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실시간성과 정확성입니다. 알림 메시지는 실시간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만약 알림을 1시간 아니 10분만이라도 늦게 받게 된다면 그건 좋은 서비스라고 할 수 없겠죠. 조금 전에 받았던 HP 물약 부족 알림을 캐릭터가 사망한 후에 받게 된다면 알림 서비스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확성 또한 필요했습니다. 중요한 알림을 놓치게 되거나 같은 알림을 중복으로 받게 된다면 유저들의 신뢰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한 검증이 우선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게임에서는 평균적으로 분당 8만 건의 게임 로그가 생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시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소 분당 8만 건의 로그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로그가 정확히 한 번씩만 조건이 확인이 되도록 설계해야 했는데요. 만약 로그를 이중으로 확인하거나 놓치게 된다면 알림 중복이나 유실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신규 게임이 추가될 때마다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출시되는 게임들에도 알림 서비스 플랫폼이 적용될 수 있어야겠죠.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저는 카프카 스트림즈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프카 스트림즈는 카프카 내에 있는 토픽들 간의 스트림 프로세싱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스트림 프로세싱이 뭘까요? 스트림 프로세싱은 데이터들을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보다 쉬운 설명을 위해 상반되는 개념인 배치 프로세싱과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프로세싱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데이터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에 반해 스트림 프로세싱은 연속적인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하나씩 처리하는 기술이죠. 따라서 스트림 프로세싱은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배치 프로세싱은 정해진 데이터나 가공하는 형태에 따라 수분에서 수시간의 지연 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카프카 스트림즈를 사용하면 카프카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스트림 프로세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가공할 수 있게 됩니다. 카프카 스트림즈는 높은 확장성과 내결함성을 지원합니다. 게임이 늘어날 때마다 시스템을 확장하기에 용이한 기능을 제공해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프카 스트림즈는 Exactly Once 메시지 전송 전략을 지원합니다. 이 Exactly Once 메시지 전송 전략은 메시지들을 딱 한 번씩만 처리하도록 보장해주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사용해서 게임 로그가 딱 한 번씩만 처리되도록 보장받을 수 있어 정확성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카프카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공하는 데에는 아파치 플링크나 로그스테이시와 같은 다른 툴들을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요. 알림 서비스는 게임 로그에 알림 조건만 확인하면 되는 아주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잡한 아파치 플링크를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그리고 Exactly Once 전략을 지원하지 않는 로그스테이시는 정확성 보장이 어려웠죠. 따라서 저는 가볍고 정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카프카 스트림즈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카프카 스트림즈를 사용해서 어떻게 이벤트 감지를 하고 어떻게 알림 조건 확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카프카 스트림즈는 하나의 라이브러리라고 했었는데요. 따라서 저는 카프카 스트림즈를 임포트하는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스트림즈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즈 어플리케이션에서 통합 카프카로 구독을 하여 제가 원하는 게임 로그들을 실시간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게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들을 로그의 형태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카프카 스트림즈의 기능을 사용해서 로그들을 실시간으로 필터링 하였는데요. 발송 조건에 맞는 로그들만 필터링하여 알림 토픽에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벤트에 대한 알림 조건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 알림 토픽에 쌓여있는 로그들에 대해서만 알림 발송을 해주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스트림즈 어플리케이션에서 카프카 스트림즈의 필터링 기능을 사용했다고 했는데요. 필터링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터링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는 스트림즈 어플리케이션 내에 카프카 스트림즈와 로그를 필터링하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각각 스프링 빈으로 등록했습니다. 여기서 카프카 스트림즈는 카프카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필터링 인터페이스에 있는 함수를 호출해 원하는 로그만 필터링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작 과정을 한번 볼까요? 우선 게임에서 로그가 발생을 합니다. 이 로그는 곧 카프카로 적재가 됩니다. 카프카에 쌓인 로그는 카프카 스트림즈를 통해서 가져오고 나서 로그 필터링 인터페이스에서 알림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줍니다. 만약 필요 없는 로그라면 카프카 스트림즈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만약 조건에 해당하는 로그라면 이렇게 카프카로 다시 넣어주게 됩니다. 게임마다 알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로그 필터링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했습니다. 게임마다 다른 조건들을 편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했죠. 각각의 게임 로그 필터에서는 전달받은 로그의 알림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 예시 코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전달받은 로그에서 캐릭터 사망, HP 물약 부족과 같은 조건들을 확인하게 되고 조건에 맞는 값을 반환하도록 하여 알림 발송을 할지 말지 결정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로그 동작 과정을 게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모든 액션들이 카프카에 있는 로그 토픽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진 로그들을 스트림즈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한 개씩 가져와서 확인을 하게 되죠. 만약 이 로그들 중에 그런 다음 알림 조건에 해당하는 로그들을 알림 토픽에 넣어주게 되는데요. 만약 이 로그들 중에 HP 물약 부족 로그와 캐릭터 사망 로그가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렇게 로그들을 필터링하여 알림 토픽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림 토픽에 쌓여진 로그들에 대해서만 알림 발송을 해주면 되죠. 스트림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함으로써 이벤트 감지와 알림 조건 확인이 모두 가능했는데요. 아까 말했던 실시간성과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스트림즈 어플리케이션 성능 검증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분당 8만 건의 로그가 실시간으로 쌓여지는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485만 건의 로그들을 실시간으로 필터링 해보았는데요. 이 로그들 중에 알림 조건에 해당하는 약 1만 5천여 건의 로그들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카프카 스트림즈의 Exactly Once 덕분에 정확성 100%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해당 표는 로그가 필터링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99.97% 거의 모든 로그들이 1초 미만의 시간에 처리가 되었고 약 0.02%의 로그들에서만 1초 이상의 지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체 485만 건의 로그들 중에 오직 17건만이 2초 이상 걸리는 좋은 실시간성 성능을 보였습니다. 전체 로그를 처리하는 데는 각 로그당 평균적으로 약 0.3초의 처리 시간이 걸렸고 이 시간은 인간이 체감하기에 실시간에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정확성과 실시간성을 보인 스트림즈 어플리케이션은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능 테스트를 통과하여 저는 카프카 스트림즈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알림 발송 컴포넌트가 남았는데요. 저는 이 알림 발송을 위해서 이 플랫폼에 맞는 새로운 발송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알림 발송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였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발송 시스템은 여러 주체들로부터 알림 발송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알림들을 유저들에게 발송을 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알림 발송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의 발송 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푸시 메시지와 알림함 메시지입니다. 푸시 메시지는 유저의 기기로 발송이 되어 알림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고 알림함은 이렇게 받은 메시지들의 상세 내용을 조회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알림 발송 시스템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푸시 메시지와 알림함 메시지의 분리였습니다. 이 두 메시지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야 했고 혹시 푸시 메시지가 실패하더라도 알림함에는 메시지가 꼭 쌓일 수 있는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알림 발송 부분을 푸시 발송과 알림 저장 이렇게 두 가지로 따로 나누어 동작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두 가지 액션이 각자 동작하도록 스프링 배치의 잡을 사용해서 개발을 했는데요. 푸시 발송과 알림함 저장 이 두 가지 액션을 각각 잡으로 만들어주고 스프링 배치의 스텝 안에서 각각 패러렐하게 동시에 동작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알림 발송에 필요한 데이터는 데이터 홀더를 만들어서 각각의 잡에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너무 느리다는 것이었는데요. 스프링 배치에서는 모든 잡이 실행이 될 때마다 DB에 해당 상태값을 저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DB에 저장하는 과정 때문에 전체 프로세스가 너무 느려지게 되었고 실시간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발 방향을 스프링 배치에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바로 스프링의 스레드풀 태스크 익스큐터를 사용했습니다. 아까는 잡을 사용해서 푸시 발송과 알림함 저장 기능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각각의 기능들을 스레드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내에는 푸시를 담당하는 스레드풀 태스크 익스큐터와 알림함을 담당하는 스레드풀 태스크 익스큐터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각각의 태스크 익스큐터에서는 본인들의 스레드들을 실행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알림 데이터를 전달받기 위해 각각의 태스크 익스큐터 앞에 큐를 만들었고요. 알림 데이터를 이 큐에 넣어주고 스레드에서는 이 큐에서 데이터를 가져가서 동작하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푸시 발송과 알림함 저장 기능을 분리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였는데요. 이렇게 분리를 함으로써 푸시 발송을 하다가 에러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알림함 저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 알림함에는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요구사항으로는 대규모 트래픽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 게임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트래픽을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이 대규모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어싱크하고 디커플링된 시스템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먼저 알림 발송 요청을 비동기적으로 받아주는 부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기 방식에서는 알림 요청을 받게 되면
발송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알림을 별도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알림의 고유 ID 값을 바로 반환해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알림이 별도로 처리되기 때문에 발송 주체 측에서는 반환된 ID 값으로 나중에 결과를 조회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트래픽이 늘어나게 되었을 때 알림 발송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별도로 처리하기 때문에 동기 방식보다 더 많은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디커플링 설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커플링이란 시스템 모듈 간의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것인데요. 알림 발송에는 두 가지 모듈이 있습니다. 바로 알림 요청과 알림 처리인데요. 앞부분에서 알림 요청을 받아주는 부분과 실제로 뒤에서 알림을 처리하는 부분, 각각 모듈로 나누어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디커플링이 적용된 설계도를 간단하게 그려본 것인데요. 알림 요청을 받아주는 API와 실제로 알림을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 모듈 사이에 큐를 하나 둠으로써 서로의 의존성을 감소시켰습니다. 이렇게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따로 동작하도록 설계를 하면 트래픽이 늘어나게 되었을 때 각자 별도의 환경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서로의 영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알림 요청이 아무리 많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알림을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계속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알림 발송 시스템 전체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먼저 알림 요청을 비동기 방식으로 받아줄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디커플링을 적용하여 알림 요청을 받아주는 부분, 알림을 처리하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는 푸시 메시지 발송과 알림원 저장 두 부분을 각각 스레드로 개발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알림 발송 시스템도 완성이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컴포넌트들을 기억하시나요? 알림 서비스에는 세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었습니다. 이벤트 감지, 알림 조건 확인, 알림 발송. 저는 스트림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게임에서 발생한 이벤트들을 카프카 구독을 통해 감지할 수 있었고, 스트림즈 실시간 필터링 처리를 사용하여 알림 조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림 발송 시스템을 개발하여 알림 발송 컴포넌트까지 모든 컴포넌트들을 완성하여 하나의 알림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림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 여러 가지 기대 효과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우선 기존 한계점들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알림 서비스 파편화 개선입니다. 기존의 알림 서비스는 각각의 개발사에서 따로 개발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파편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림 서비스 플랫폼을 만듦으로써 개발사가 아무리 많이 늘어나게 되더라도 파편화되지 않고 모두 같은 알림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능 추가 작업도 개선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개발사와 퍼블리셔 양쪽에서 개발을 해줘야 했다면 이제는 알림 서비스 플랫폼 한 곳에서만 기능 추가를 하게 되면 모든 게임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대 효과로는 간편하게 신규 게임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세 가지 컴포넌트들 중에 이벤트 감지와 알림 발송은 모든 게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컴포넌트이지만 가운데 있는 알림 조건 확인은 게임별로 알림 발송 조건이 달랐습니다. 여기에 아까 만들었던 인터페이스를 사용함으로써 게임별 알림 조건 추가가 간단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 필터링 부분만 새로 개발을 해주면 신규 게임도 바로 알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알림 서비스는 모든 개발을 마치고 올해 정식 서비스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임에서 신규 알림 서비스가 처음 적용이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올해 6월에 출시한 아케이지 워 글로벌입니다. 아케이지 워 글로벌은 글로벌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게임인데요. 국내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카카오톡을 지원하지 않는 환경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대비해 저희는 신규 앱을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바로 카카오 게임즈 커넥트라는 앱인데요. 이번 아케이지 워 글로벌과 함께 출시가 되었습니다. 해당 앱에서는 게임 공지사항과 이벤트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스트리밍 서비스인 링크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이번에 개발한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알림들은 게임 오픈 후에 실제로 제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받았던 알림들입니다. 게임 점검 완료, 캐릭터 사망, HP 물약 부족과 같은 다양한 알림들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임이 출시 후 5일간의 통계를 간단하게 공유드리려 합니다.
5일간 게임에서는 약 4억 2천만여 건의 로그가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로그들을 이번에 개발한 스트림즈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모두 필터링 해보았는데요. 총 약 200만 건의 알림 대상 로그들을 필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로그의 0.48% 정도의 로그만이 알림 발송에 해당하는 로그였습니다. 또 인게임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들로 인해 알림이 발생했는데요. 인벤토리 부족, 아이템 거래 완료, HP 물약 부족 등 다양한 알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게임 로그를 사용해서 다양한 알림들을 유저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알림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게임에서 유저에게 알림을 보내는 게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액션들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MMORPG를 하다가 알림을 받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한테 알림이 오는구나 하고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